안녕하세요. 이거이블레이 주린이 채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1시간 영상을 일찍 촬영하고 있다는 점 아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금요일이자 4월의 마지막 주식장은 지금 현재 소폭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수가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주식도 이렇게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저의 주식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아서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인 맵을 보시면 혼조세가 아니라 지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빨갛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게는 판단되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도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며칠 전에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올랐는데 아마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 의아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분기마다 거의 40%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아서 조금은 의아스럽네요.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엔 지금 4%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특별한 뉴스를 찾아보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그 뉴스를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커지고 있다는 게 그렇게 좋게는 판단이 되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제일 처음에 투자를 했던 건 일론 머스크의 그런 발전 가능한 차량을 만들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넓히는 거였는데, 요새 들어서는 비트코인과 조금은 계속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폭차가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테슬라도 한 번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믿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산업이 너무 멋있어서 투자를 하였는데, 지금은 제가 투자하려고 했던 이 방향성과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뉴스를 살펴보는데 엄청나게 큰 뉴스가 있어서 소폭 하락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다시 정체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월달에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 5월달, 6월달은 이제 다시 조용해지겠죠. 큰 뉴스가 없기 때문에 조용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지금은 다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분명히 저처럼 성장지 위주에 투자하신 분이라면 본인의 수익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전체적인 지수는 지금 말도 안 되게 계속 상승을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전체적인 지수는 상승을 하다가 이제는 조금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지금은 이렇게 살짝은 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저의 주식은 마이너스 0.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0.62% 정도 떨어지고 있어서 저의 주식은 그래도 한 2~3% 떨어지고 있겠구나 생각하고 안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선방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4월 마지막 주식장도 그냥 넘어갈까 합니다. 일단은 투자한 거 대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지켜볼까 해요. 개별 주식을 보시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스탁들이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를 많이 분산을 해놨고 이런 폭차가 크더라도 떨어지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네요. 아무래도 이쪽에 테슬라와 다른 회사들이 오늘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런 폭차를 조금은 메꿔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께 저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수익률이 낮은 상태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회사는 마이너스 60%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마이너스 20 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 안을 삼는다면 제가 투자를 다 500불씩 분산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몇몇 회사들은 추가로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야, 수익이 되게 안 좋네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투자했을 때는 이 회사들이 다 고점 대비 아래에 있었고 저는 투자했을 때 위로 더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들이 다 많이 추락을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처음에 이 회사들에 투자를 했을 때 이 회사들이 정말 발전할 거라고 믿고 투자를 하였고 투자한 지 얼마 안 돼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토대로 내가 투자한 게 맞겠거니 하고 투자를 했다가 지금 이 상태를 맞이하였는데요. 지금 이렇게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몇몇 회사들은 저는 정말 제가 처음에 정했던 저의 투자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내일이나 일요일날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투자를 할 때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처음에 하나로는 회사의 규모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성장하는 회사더라도 규모가 너무 작으면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몇몇 회사들은 주가가 떨어진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말도 안 되게 회사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 회사 규모가 작은 회사를 처음에 봤을 때는 다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한참 투자가 많이 들어갈 이때쯤에는 제가 그냥 안 보고 이 회사는 이 기술이 있다 싶으면 그냥 투자를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이런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실수를 했고 제가 초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교훈을 삼고 이 다음에 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보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수익이 안 좋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걸 보시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일단 돈의 규모는 작기는 하나 저도 그렇게 수익이 좋지만은 않네요. 물론 나중에 됐을 때 이 회사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이나믹한 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폭차가 심해서 그거를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라면 어찌됐건 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피가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하락장에서 엄청나게 큰 하락을 맞이하진 않습니다. 그 회사가 안 좋은 뉴스가 있다면 맞이하겠지만 전체적인 조정장에서 그런 회사들은 조정을 받아봤자 엄청나게 큰 조정을 받지 않지만 이런 소규모 회사들은 한번 조정을 받으면 말도 안 되게 많이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도 요번에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하면서 투자를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저의 64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계속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주식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정리에 앞서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상태에서 정리하기보단 플러스인 상태에서 정리를 하고 싶어서 지금 약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투자를 잘했다라고 처음에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정말 계산을 해보면 실수한 게 많습니다. 앞장은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뒷장 같은 경우에 실수한 게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다듬어야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저의 프로젝트도 조정이 들어갈 듯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제가 이 앞장과 뒷장이 있는데 다 투자를 해서 존버를 타려고 했던 것도 처음에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투자하고 싶은 게 당연히 맞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컴퓨터라면 투자를 해놓고 안 보겠지만 저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들게 되고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가 투자한 것 대비 플러스고 더 위에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진 회사들에 대해서도 그냥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이 회사를 매도하고 싶은 회사들도 있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투자 원칙을 지키지 않고 투자한 건 당연히 맞지 않는 투자일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의 64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말 저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글을 토대로 제가 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4월의 마지막 주식장은 지금 현재 소폭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말쯤에 있었던 빅테크와 관련된 실적 발표가 끝났고 이제 아직도 실적 발표가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투자한 회사의 실적 발표는 저는 여러분께 한 번씩은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투자한 회사의 실적 발표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를 통해서 이 회사의 발전 가능성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지수는 빅테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4월 말에 있는 이런 빅테크와 관련된 실적 발표를 눈여겨봤는데 아무래도 그냥 조용히 잘 넘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라 보이고요. 연준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오고 있고 그를 통해서 5월달, 6월달은 조용히 넘어간다고 하는데 약간의 조정은 피할 수 없다고 말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5월달하고 6월달에 조정이 오고 그 금액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밑으로 떨어져 있다면 한번 그 주식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마치고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영상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해볼래의 주린이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